JTM.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JTM입니다. 2월 17일 주식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내일의 종목 대응, 매매일 순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해외 시장은 다우 1.2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78% 하락했습니다. 선행 지수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 데이터는 시장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결될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연준의 긴축 지속과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심리가 생겼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0.98% 하락, 코스닥은 1.16% 하락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 개인이 약 2,200억, 외국인이 약 1,200원을 매수했습니다. 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금융투자는 오늘 3,800억을 매도를 했네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약 3,900억을 매수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섹터와 테마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관련 수출 금지 진행 소식으로 히토류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폐배터리 산업의 확장 전망으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엔의 우크라이나 평화촉구 결의안으로 재건 테마주도 상승을 했고요.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내일의 종목 대응,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차트 기준의 대응은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0일에 한정이 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재료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비캠입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통한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요. 호실적 공시와 재활용 의무화 정책 검토, 상승 후에 폐배터리 시장 확대 기대감과 폐패널 업무 협약 체결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고 주가는 높은 수준이고요. 어제 얘기 드린 단기 저항 11만 5천원을 오늘 한번 터치를 하고 왔고요. 오늘 종가는 11만 200원으로 끝났습니다. 종목의 지지 라인은 10만 6천원으로 보여집니다. 10만 6천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 저항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11만 5천원이 될 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저항은 12만 3천원으로서 해당 주가에서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예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관련주로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은 다음 달에 GPT-4 출시 기대감으로써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되어 있고요. 오늘은 23,75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21,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21,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 저항은 25,700원으로 보여집니다.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700원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섹터나 종목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목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히토류를 대체하는 소재 사업으로서 히토류 관련 테마로 움직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 상태, 주가는 높아 보이네요. 오늘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소식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종가는 3,175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3,05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3,320원으로 보여집니다. 3,320원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 매도에 대한 생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3,6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3,6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IS 동서예요.
오늘 폐배터리 사업계획 발표로 급등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 추세이고 주가는 낮지는 않아 보이네요. 적절한 주가 수준에서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종가는 46,650원이었습니다. 종목의 지지라인은 44,000원이 될 것 같고요. 이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의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5만원으로 보여져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항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53,0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서 터치 후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의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예요.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이 주 사업이고요. 위믹스 국내 거래소 재상장으로 급등 후에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종가는 54,500원이었어요. 지지라인은 52,000원으로 보여지고요. 52,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59,000원이 될 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59,000원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67,7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서 해당 주가를 터치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동국 RNS입니다.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호주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이력이 있고요. 오늘 중국이 수출 금지 목록에 히토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낮지는 않습니다. 오늘 종가는 3,81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지지라인은 3,700원으로 보여지고요.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 저항은 4,000원입니다. 빠른 매매를 추구할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4,400원은 강한 저항으로서 해당 주가 수준까지 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SM에서 비음악 자회사를 매각 검토한다라는 소식으로 종목은 급등을 했네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11,59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지라인은 11,000원으로 이탈했을 때는 종목에 대한 판단 필요해 보이고요. 12,500원이 단기 저항이 될 것 같아요. 매도세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괜찮아 보이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기면 13,8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매 내용입니다. 2월 17일 오늘은 스윙 한 종목, 단기 세 종목 매매를 완료했고요. 스윙 종목은 종목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방향, 주가 수준을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단기 종목은 수급에 대한 요인과 시장의 분위기, 차트 맥점을 활용해서 매수를 합니다. 매매하는 종목이 종목의 추천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스윙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스윙으로 비중을 잡고 매수를 했는데 테마적인 움직임이 오늘 나와서 목표가 도달이 되었네요. 스테인리스 가공 제조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요. 특수 희소 금속을 활용한 소재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절삭 가공이 아닌 본강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가동률은 약 85%입니다. 소재 기업으로서 매출은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산업군이고요. 내수 비중이 약 90% 이상입니다. 전방 산업 역시 다양한 산업군으로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가 수준은 적정해 보이네요. 꾸준한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업 중에 특수 소재 유통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 테마로 주가의 변동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분위기에서 오늘 중국이 수출 금지 목록에 히토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세가 있었네요. 매매 내용이고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는 맥점 차트예요. 일봉 차트입니다. 라인, 이평선, 매물대, 편차
이렇게 4가지 지표 기준으로 매매점을 찾아볼게요. 2월 15일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으로서 매수 가능한 맥점이 잡혔고요.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를 하면서 테마의 연속성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2월 17일 오늘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진행 소식으로 전 고점까지 갭상승을 했고요. 해외 시장 하락으로 오늘 국내 시장도 하락이 예상되는 날이었어요. 시초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볼게요. 거래량 없는 하락에서 매수에 성공을 했고요. 테마의 상승폭이 작지 않아서 매도를 했네요. 3,930원 매수, 4,275원 매도하면서 보유 3일째 세후 8.5% 수익 실현하면서 매매 완료했습니다. 단기 종목 매매 방법 살펴볼게요. 단기 종목 매매는 보유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빠르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비중을 많이 실기에는 리스크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종목은 미래 나노텍입니다.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과 노이즈 필터 그리고 2차전지 소재업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산업 확장에 따라서 국내 양극재 제조 기업의 소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도 지속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컬 공급 계약 소식과 2차전지 섹터 반등으로 상승 후에 주가를 지지하며 기간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스윙으로 들어가는 매수가는 아니지만 단기 대응으로 매수를 들어갔고요. 오늘 LG화학의 북미산 리튬 확보를 위한 피드몬트 리튬사의 주식 취득 및 공급 계약으로 리튬 관련주의 상승과 함께 주가는 추가 반등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테마성으로 종목은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현금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매도를 했고요. 세후 15.4% 수익 실현했네요. 두 번째 단기 종목은 성우 하이텍이에요. 자동차 부품사고요. 현대, 기아의 협력사고, 폭스바겐과 BMW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재 개발로 전기차와 2차전지 흐름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제는 자동차 업종 강세와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면담 추진 소식으로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폐배터리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있었네요. 어제 장 후반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고요. 오늘 주가 상승 후에 거래량 실린 매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다시 나왔네요. 수익 실현 7.9% 매매 완료했고요. 세 번째 단기 종목은 인포뱅크입니다. 카카오와 AS 예약, 챗봇 협력으로 상승이 있었고요. 2월 13일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예상하면서 단기로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 매도를 했고요. 8.9% 손실 확정했습니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은 감수를 해야겠죠. 2월 17일 오늘 시장과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종목 대응 매매 방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몇백 프로 수익, 이런 과장된 광고는 이런 시점에는 잘 피하시고요. 실제로 수익 나는 매매 방법으로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 인전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